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눈폭풍이 뉴욕, 뉴저지를 덮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패션위크 속의 컨셉 코리아는 퓨전 국악과 어우러지는 패션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한인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로 확정된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해 더 큰 의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사이드 선거구 통합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5년 만에 오는 강력한 눈폭풍이라는 소식에 뉴욕, 뉴저지 일원이 초비상입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도로 상황은 최악이며 항공기 3,000편이 결항하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눈폭풍 니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폭설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등지에 오늘 오전부터 6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을 예고했으며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최고 40인치의 폭설이 강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풍이 시속 25에서 60마일로 예상돼 해안가 등에는 홍수가 우려됩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5만 톤의 제설제를 준비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며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많은 양의 눈과 강풍이 몰아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력 공급사인 콘에디슨사와 PSENG사도 비상 직원을 대기시키고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에는 요일별 교대 주차 금지 규정이 해제됐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저지 트랜짓은 일단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시시각각 스케줄과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공식 행사로 열린 컨셉 코리아는 퓨전 국악과 어우러지는 패션쇼 연출로 뉴욕의 패션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 뉴욕 패션위크 컨셉 코리아는 빠른 템포의 퓨전 국악과 참가 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여한 화려한 영상으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퓨전 국악이 흐르는 무대에서 이루어진 모델들의 생동감 넘치는 캣워크는 관객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리듬 오브 코리아라는 주제의 런웨이 패션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 패션의 중심, 뉴욕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주제에 맞춘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대중적 감각과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를 접목시킨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작품부터 한국적 감성을 덧칠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뽐낸 중견 디자이너의 작품까지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날레에서는 패션쇼에 참가한 5명의 디자이너들과 런웨이를 달궜던 모든 모델들이 등장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적 패션 문화를 뉴욕에 알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 컨셉 코리아는 패션계 명사들로부터 도전적인 무대로 인정받으면서 현지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할 만큼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 언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세무 세미나 등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김영길 부총영사는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동포들에게 양질의 민원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민원실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등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순회 영사 업무 횟수도 늘려 동포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인력 문제가 좀 있어서 민원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 1명인 동포 담당 영사를 2명으로 늘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은 동포 담당 영사를 늘려 한인 동포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포 영사 2사람을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동포와의 좀 소통을 좀 강화를 해서 다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영사관은 재미 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에 대한 세미나를 3월 중에 뉴저지에서 열 계획입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한인들에게는 2013년 재미 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를 제공하고 1:1 상담 서비스도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그동안 연기돼 왔던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다음 달 8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상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 특히 제막식이 열리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 그 의미가 배가 될 전망입니다. 주성은 기자입니다. The dedication for the Comfort Woman Memorial will be on March 8th at 3 p.m. at our county courthouse on the front lawn. Everyone is welcome. We will have a formal list as discussed, but everyone is welcome. 기림비에 들어갈 문구 오류로 그동안 연기돼 왔던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지난해 12월 문구 수정 작업에 들어간 지 석 달째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과 잔 미첼 프리 홀더는 직접 한인 사회를 방문해 기림비 문구와 제막식의 확정을 알렸습니다. 기림비에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강제 성노예로 순환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이 새겨집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라고 표기해 기림비가 정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일본 커뮤니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We believe this happened and we want to honor and respect the comfort women who suffered so much, but it is not against the government of Japan. 또한 위안부 기림비의 제막식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로 정해 위안부가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임을 확고히 하는 카운티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상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 카운티는 다음 달 열리는 제막식에 위안부 피해를 입은 타민족 주민들도 초청해 다시는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건설협회 김영진 회장은 뉴욕 코리아센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난 1월 16일에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주축으로 구성된 뉴욕 코리아센터 신축공사 수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사 입찰 신청 기간을 2개월 연장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로 발송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개혁에 대한 법률과 조달차 관계 예규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수주추진위원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건설협회 김영진 회장은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서 수주추진위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되면은 참 좋겠고요.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 만에 하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저 나름대로 꾸준히 연구할 겁니다. 한편 건설협회는 이규면 수석 부회장과 장기필 이사장 등 12명의 후반기 집행부를 새롭게 재정비했습니다. 건설협회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면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무면허 건설 시공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베이사이드 선거구 통합이 좌절됐습니다. 베이사이드는 여전히 2개의 선거구로 나뉘게 됐는데요. 이민자들은 커뮤니티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구 지도 초안을 마련한 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지난 2010년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51개 뉴욕시 의원 선거구를 새로 확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날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최종안은 시의회로 보내져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은 이날 채택된 최종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베이사이드가 여전히 2개의 선거구로 갈리게 된 것은 문제라며 최종안에는 베이사이드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19선거구에서 일부가 23선거구로 편입돼 분리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19선거구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베이사이드 힐스 등 아시안 주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난 2009년 시의원 선거 때 19선거구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했으나 불과 수백 표 차로 낙선한 바 있어 이번 최종안은 한인들에게는 더 불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족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 이민 제도가 불법 이민자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필 깅그리 의원은 지난 6일 하원에 가족이민 축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이민 축소 법안은 말 그대로 가족 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으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결혼 자녀 초청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깅그리 의원은 가족 초청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가족 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신설해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능력을 입증하고 부양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이들 부모에게 비이민 비자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결혼한 성인 자녀를 초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넘버 USA는 적극 찬성의 뜻을 표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연방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딘 스켈로스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불법 체류 학생들을 위한 민간 장학기금 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을 8.50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숨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스켈로스 대표는 포럼에서 지난해는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며 올해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인상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에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8.75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스켈러스 대표와 제프리 클라인 의장은 올해 최우선 안건 가운데 하나가 드림펀드 조성이라며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900여 개의 객실, 4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용 공간, 1,700여 명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새로운 주거 및 유흥단지로 각광받게 될 새로운 윌셔 그랜드 호텔의 조감도 모습입니다. 호텔 시행사인 대한항공과 AC 마틴 파트너스가 오늘 공개한 조감도는 완전히 새로워진 LA 다운타운의 4년 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프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물 상단은 돔으로 디자인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We want this building to be about the art and the culture of Los Angeles and the climate of Los Angeles. So at the top of the building we are open to the sky. 총 73층의 새로운 윌셔 그랜드 호텔은 상층부는 호텔, 저층부는 오피스 공간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또 완공 시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미 공사 기간에만 11,000여 개 일자리와 함께 8천만 달러의 세수 효과가 기대되며 완공 후에는 1,700여 개의 일자리와 LA시에 매년 1,600만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사는 교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오늘 조감도 공개와 함께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윌셔 그랜드 신축 프로젝트가 LA 다운타운은 물론 한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코골이는 흔한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실제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뿌리일 수 있고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의 숙면도 방해하는 코골이. 단순한 잠버릇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You need to wake them up or turn them over or something just so that you can sleep.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적 코골이가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헨리포드 병원 연구진이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습관과 경동맥의 두께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 코를 고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벽이 훨씬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를 골 때 기도에 가해지는 압박과 진동이 혈관에 외상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We wanted to kind of bring to light the fact that snoring may in fact lead to adverse health.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코골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동맥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oring in terms of risk factors was number one independent of the other risk factors and also was more likely to lead to that thickening than the other quote traditional risk factors. 평소 코골이를 방지하려면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코골이가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게이의 배설물 문제로 이웃집 부부를 총격 살해한 김정원 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는 사망한 제이미 스태퍼드가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먼저 겨눠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빼앗아 총격을 한 것이라며 권총이 스태퍼드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플러싱거주 김모 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만 달러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중국계 남성 3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W2와 여권 등을 위조하고 IRS에 허위 세금 보고를 했으며 한 명당 약 9,800달러씩 총 2만 8천여 달러의 환급 수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재산 갈취 등 총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에릭 윤 씨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윤 씨가 실종된 날은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경찰은 이보다 며칠 앞선 시점 윤 씨가 일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키 5피트 8인치, 몸무게 150에서 190파운드,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새벽 12시쯤 퀸즈 플러싱 아파트에 49세 김모 씨가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숨지기 전 부인과 거실에서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부인은 잠을 자던 중 비명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와보니 김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눈이 그치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겠으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발빠른 정보 KBN과 함께 눈폭풍 니모를 이기시기 바랍니다.